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려면 해야 되는 것들. 네,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들 제목은 그럴싸하게 아주 멋지게 잡아놨습니다. 네네. 건강해야 되려면 해야 되는 것들. 제목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건강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건강의 개념은 어떤 게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뭐 한번 보시면은 건강이라 하면 이 정신적인 부분하고 육체적인 부분하고 두 가지로 우리가 주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보면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한 개는 물질이고 한 개는 그 정신적인 세계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정신과 육체 둘 다가 아무 탈이 없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는 우리가 그 질병이나 상해가 없는 이런 것으로 보고 있지는 모르지만 WHO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지금 사실 관심 있는 거는 그 이 내장하고 그 다음에 동맥, 정맥,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림프, 이런 것들에 관심들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 뭐 수면이라든지 식사 영양이라든지, 주로 뭐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영양에 관한 것들인데, 사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이 좋은 그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분야들은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건강하려면 외부 자극에 굉장히 우리가 잘 인지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반응도 잘해야 되고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내 몸이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자극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뭐 청각, 후각, 빛, 시각이죠. 그 다음에 온열감, 미각, 촉각, 균형 감각, 이렇게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테라피의 종류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테라피 저런 테라피를 많이 이 소개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청각 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사운드 테라피, 뮤직 테라피, 뭐 음악 치유 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몸하고의 관련성이 있을까라는 건데, 결국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에 내 몸이 반응을 하고 내 몸이 살아 있음을 증명을 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이 내 몸에 그 뇌세포가 반응하는 거고, 뇌세포가 훈련이 되어지는 거고, 내 몸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숲속에 가서 숲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파도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음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각은 이제 뭐 아로마 테라피라고 그래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냄새들도 결국 우리가 뇌세포가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인데 뭐 빛 치유라기도 하고 포톤 테라피라고 하기도 하고 칼라 테라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빛에 관한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온열 같은 거 있잖아요. 온열은 따로 분류를 했네요. 그래서 이 무지개 색깔을 내 눈이나 내 몸에다가 넣어 줌으로 해서 이런 그 치유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라 테라피라고 해서 이 사람 몸에다가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을 보내줌으로 해서 하는 그런 요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열은 이제 원적외선이죠. 이것도 빛 치유의 일종입니다. 빛 전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따뜻함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전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원적외선을 몸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몸에 있는 세포 분자들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에 의해서 생체 세포의 반응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욕을 한다든지 찜질방을 갔다 오면 개운함, 시원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빛치유, 원적외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 개의 그 좋은 치유법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맛치유라고 있습니다. 식품 치유의 개념이죠. 네, 이거는 또 뭐 여러 가지 그 오행을 믿으시고 오행을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 오행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다양한 그 맛이 우리 장기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장 방광은 짠맛을 먹어 주어야 튼튼해진다. 간을 좋게 하려면 신맛을 먹어 주어야 된다. 비장하고 위장을 좋게 하려면 단맛을 먹어야 된다. 네, 심장, 폐장을 좋게 하려면은 쓴맛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심포삼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인데 이게 그 자율신경 조절하는 장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것은 뜰번 맛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뜰번 맛을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뜰번 맛은 보통 잘 없죠, 그죠? 네. 키토산이 굉장히 뜰습니다. 키토산을 비타민C에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되면 굉장히 뜰건데, 자, 이 맛으로 치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메커니즘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뇌세포는 다양한 맛에 적응을 해 오면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단맛을 먹으면 단맛에 적응되어지고 단맛을 느끼는 뇌세포가 활성화되어진다라는 거. 짠맛을 먹으면 짠맛을 먹은 그 신호가 혈을 통해서 뇌세포에 전달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뇌세포가 활성화되어진다는 거. 뜰번 맛을 먹으면 뜰번 맛을 느끼는 그 뇌세포가 느끼고 또 활성화되어진다는 거. 이것에 의해서 몸이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뜰번 맛을 굉장히 많이 먹고 몸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그 뜰번 맛을 한번 즐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뜰번 맛을 즐기자. 네. 그래서 이 맛치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영양의 한계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맛치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맛치유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촉감 테라피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피부에다가 느끼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손으로 느끼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한계의 테라피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균형 감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다 한계의 치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연 치유력 정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 몸 주변의 환경 상황을 관찰을 해서 이 환경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을 할 것인가라는 건데,
주로 환경이라 하면 공기하고 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공기하고 물에 우선 공기를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산속 공기하고 집안의 그 아파트의 공기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 공기, 즉 외부의 좋은 공기를 집 안으로 잘 들어오도록 항상 환기를 시켜주고요. 예전에는 우리 그 옛날 집에는 봉창이라고 하는 그런 구멍들이 있었고요. 또 문풍지를 발라가지고 외부하고 공기가 굉장히 잘 소통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아파트가 그 알루미늄 샤시로 그 공기도 잘 지나가지 않고 온열도 잘 지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 가지고 이 좋은 공기를 숨쉬고 있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다들 환기를 해라 라고 하고 있고,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 아파트가 자동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기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질을 좀 잘 따져서 이 숨쉬는 공기도 좋은 공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인데요. 물은 뭐 저는 물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그 뭐 알칼리 수를 먹는다든지 미네랄 수를 먹는다든지 좋은 물을 먹는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요즘 수도법에 의해서 음용수 수질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물 기준 내에 들어오는 물들은 별반 다들 물들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물을 좀 많이들 마시셔야 될 것 같아요. 물이 다들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영양제 복용하면서 물을 너무 적게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 때문에 변비가 유발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이온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이거 공기 중에 들어있는 것인데, 예, 그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해서 예, 비타민 C를 먹는 그런 효과가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산림, 숲치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물에 있어서 뭐 알칼리 수도 있지만 미네랄 수도 있고 칼슘 이온을 넣어 놓은 그런 물들도 또 있고 그래요. 몸 주변의 환경, 소리, 예, 포톤, 멀티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이 한 개의 테라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야 될 되는 네, 것들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개선이죠. 생활 습관 개선. 네. 이 자연 치유력 정진 분야에는 아까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 플러스 이제 생활 환경,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생활 환경,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식이 영양, 운동, 그 다음에 휴식 수면, 심신, 이런 것들 해서 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놓고 있죠. 이걸 다 관찰해서 우리는 고려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환경에 대해서는 물과 공기에 관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건데, 습관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뭐 약물 중독 부분도 있고요. 뭐 건강 관리를 하는 습관도 또 필요하고, 식사 습관, 수면 습관, 찜질, 사우나, 온천, 네,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아유르베다 뭐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간을 맞추어서 좀 먹으라라는 거죠. 식사 습관. 네, 시간을 맞추어서 먹자. 네, 그 다음에 수면, 잠자는 시간 제대로 지켜서 자자라는 거죠. 식사 시간 제발 좀 지키자라는 겁니다. 이걸 안 지키고 또 뭐 형편이 어떻게 되어서 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되도록 이제 식사 시간 지키자라는 거. 그 다음에 잠도 좀 잘 자자라는 거죠. 네. 잠을 잘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특히 그 환자에 해당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욕 좀 해라라는 거죠.
제발 목욕 좀 하세요. 아니 근데 왜 목욕을 안 하세요? 아,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좀 목욕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목욕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저 오늘 40분 동안 목욕했어요. 네,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는 기계를 틀어놓고, 그러고 4시간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땀을 쫙 빼고. 좀 피부가 맑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제발 목욕 좀 하세요. 네, 샤워를 하고 있으면서 목욕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매일 매일 목욕한대요. 네.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 받아 놓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샤워를 하는 거랍니다. 그건 샤워입니다. 샤워는 목욕이 아닙니다. 네. 서양에서는 샤워하는 문화는 있어도 목욕하는 문화는 없어요. 근데 동양은 특히 일본, 한국 목욕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저기 뭐 터키탕이나 가야 터키탕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목욕 문화가 서양은 없어서 샤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저기 서양인의 경우에는 목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몸이 그 사람들은 열이 많이 나요. 이유가 뭐냐?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동양인들 근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뭐 열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즉 온돌방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따뜻한 국물을 먹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욕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고, 목욕을 해 주어야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목욕을 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온도가 36.5도 이상에서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뭐 체온은 떨어져 있고 뭐 손발은 맨날 시린 몸을 가지고, 예,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대부분 네, 암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뻐가지고 소금을 이틀 먹었는데 이틀, 예, 몸이 엄청 따뜻해졌다고. 그리고 혈당이 보통 2, 300 나왔는데 100 한 70대 밑으로 내려간다고. 네, 이분도 암 환자예요. 이렇게 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치유에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발 목욕 좀 하시고요. 목욕 안 하시는 분들 목욕 좀 제발 좀 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이영양 분야인데, 식이영양은 여러분들이 영양제 섭취를 위해서 뭔가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영양제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시고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영양은 크게, 영양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양제 이것저것 먹는 것에 대한 것에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영양제의 종류는 크게 6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분류해서. 그러니까 많이 먹어봐야 6가지 정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16가지씩 먹고 있는데, 16가지 먹어서 간이 어떻게 되는지, 신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자, 첫 번째, 영양제 종류의 그 화학 구조별로 분류를 이렇게 해보면, 화학 구조별로 한번 제가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탄수화물, 그 두 번째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이렇게 6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뭐 10가지씩 먹으면 그 안에 중복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거죠. 예, 중복되면 어떤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런 게 다 나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숫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영양제 다 끊었다고. 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되어지는 탄수화물이 있고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탄수화물, 소화가 되어지는 탄수화물은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데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소화가 되어지는 탄수화물이죠. 네. 그 다음에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탄수화물이 있죠. 그게 식이섬유질입니다. 식이섬유질 대표적인 식이섬유질이 이제 콩나물, 야채 이런 건데 이게 영양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식이섬유질이 키토산입니다. 키토산. 식이섬유질 여러분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식이섬유질. 그래서 키토산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는 제가 다시 추후에 또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키토산 얘기를 안 하니까 대충 들으시고 그냥 대충 머리가 왜 이러지? 대충 그냥 이렇게 가시는데 말입니다. 머리가 따뜻해지지가 않네. 제가 예. 이 화면이 뒤집혀가 있어가지고 지금 손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열심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자, 식이섬유.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를 강조하고 싶어요. 쌀, 감자, 고구마 이거는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식이섬유. 두 번째, 단백질은 어차피 단백질을 백날 먹어봐야 이 단백질이 흡수가 되지 않아요. 단백질이 소화가 되어져야 돼요. 소화가 되어져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내 몸의 모든 근육 조직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네. 자, 이런 단백질 중에 단백질 보충제로 영양제로 파는 데도 있어요. 물론 뭐 그거 사서 드시면 됩니다. 그죠? 고기 먹어주는 대신 그거 먹어도 되고 고기랑 그거랑 다 먹어도 되는데 강조하고 싶은 단백질이 뭐냐 하면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단백질이 잘라져서 만들어져 있는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미노산 3개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중에는 글루타치온을 꼭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오메가3입니다. 지방. 네, 많은 지방이 있는데 많은 지방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도 많이 먹고 있는데 오메가3, DHA, EPA는 우리가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지방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방, 오메가3를 먹어라라는 거죠. 자, 지방. 그 다음에 한 개가 지방 다음이 미네랄이죠. 미네랄은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미네랄. 네, 대표적인 미네랄이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이라고요, 소금. 여러분 지금 뭐 미네랄이 지금 다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미네랄이 부족한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만 칼슘만 부족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미네랄 소금이더라고요. 물론 뭐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소금 먹어라, 소금 먹어라, 소금 많이 먹어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죠. 술 마실 때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술 덜 취해요. 술 마실 때 소금을 계속 먹으면 덜 취해요. 덜 취한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열이 잘 나요. 소금을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제가 볼 때는 소금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염도계를 한 개씩 사셔가지고 제가 사이트 하나 걸어 놓을게요. 이거 제가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염도계 한 3만 원 정도 주면 사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찍으세요. 오줌을 소변을 받아서 염도를 한번 찍어 보세요. 이 염도의 농도가 너무 내려가고 있으면 너무 내려간다라는 게 0.9% 이하로 내려가면 보충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지금 하도 짜게 먹지 마라 짜게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미네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부족한 게 소금이다라는 거고, 제발 소금 한번 한 3일만 드셔보세요. 보통 드신 분들이 한 번 먹고 좋아졌다, 2번 먹고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소금 그냥 한 숟가락 정도 물에 녹여 가지고 이렇게 그 하루 종일 한 2리터 정도, 네, 2숟가락입니다. 싹 깎아서 2숟가락 한두 번 정도만 먹어보고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건 무조건 부족한 겁니다. 네, 염도 찍기 전에 일단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소금 한 숟가락 하루에 다 퍼먹는다고 해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일 안 생깁니다. 네, 저도 테스트 다 해봤어요. 페트병 한 개 큰 거 1.5리터짜리, 2리터짜리에다가 제가 30g 집어넣어가지고 20분 만에 그거 다 마신 적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 평소에 소금 잘 먹으니까 괜찮은데요. 짜게 아니다, 적당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국물도 제대로 먹는 편이고, 한 30분인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화장실을 갔어요. 장 청소돼요. 쫙 나옵니다. 물총 쏘듯이 쫙 나옵니다. 네,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조금씩 나누어서 하루 종일 그 한 통을 다 먹어보시라라는 거죠. 그걸 2번만 해보시라고요. 2번만 해보고 몸에 변화가 있으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꼭 해보세요. 제가 쫓아가서 확인하는 수가 있어요. 오늘 시험 문제 낼 겁니다. 미네랄요. 아셨죠? 미네랄. 네, 미네랄. 자, 그 다음에 미네랄에 나트륨, 염화나트륨, 소금이 있고요. 소금 말고 또 필요한 게 이제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면 표시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나는지 한번 좀 드셔보시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네랄 얘기했으니까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 하면 뭡니까? 소화제는 비타민 C. 네. 비타민,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비타민 A, D, E, K 종합 비타민 멀티로 들어있는 거. 예. 비타민 B군은 뭐 매일매일 한 알 정도씩 챙겨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비타민 C는 삼시세끼 죽기 살기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멀티 비타민은 그냥 생각나면 먹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부족한 분들은 더 먹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잘 모르시죠. 근데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다. 아셨죠? 예. 자, 비타민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지금까지 말한 것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특정한 물질에 관한 이야기고, 유산균은 균입니다. 그래서 장에 살고 있는 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균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꼭 균을 드시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균 드세요. 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요 6가지를 먹어야 된다. 기본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태 이런 식으로 식품은 요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 BQ, 비타민, 키토산, 유산균, BQ 요거는 꼭 먹자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 위장을, 장을, 소장, 대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위장이 튼튼해야 나머지가 좋아지고, 나머지가 좋아져야 다른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위장을 좋게 하는 데는 BQ다. 아시겠죠? 질병아 BQ? 비켜유? BQ입니다. 그래서 BQ 드세요. 질병이 비켜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영양 분야는 뭐 이렇게 다 했고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그 살 빼려고 굶지 마세요. 네. 굶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유가 왜 그러냐? 내 몸이 건강해야 빠지는 거지, 굶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자연히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빠지는
뭐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이어트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양을 열심히 먹었으니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운동해야죠. 운동 좀 해보자 라는 건데, 운동하는 분야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축구하고 등산 가고 줄넘기 하고 산책하고 이런 운동도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 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말고도 영양의 한계의 치유의 요법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보시면 이런 것들이 운동에 해당되는 건다라는 건데, 이 정의가 뭐냐면 피부나 근육이나 근막에 움직이고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수기요법, 카이로프래틱, 추나나 카이로나 비슷하죠. 지압, 발반사, 인체 반사, 기, 손 이런 거 반사 요법 이런 거 있죠, 그죠? 기를 만져주면 좋다. 발도 있고요. 필라테스, 경락, 정골요법, 부항, 근육 동작 치료학, 운동 처방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해야 되는 운동이 뭐냐? 7330이랍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땀이 좀 날 때까지, 땀이 약간 날 때까지 7330. 요 정도만 해라.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그것만 해도 내 몸의 지방이 쭉쭉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한번 7330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7330 한번 해봅시다. 7330. 그 다음에 이제 운동했으니까는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휴식, 수면. 네. 휴식, 수면. 근데 잠을 좀 자려고 그래도 잠이 잘 안 와. 예, 이건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지, 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 이유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이 숙면의 과학이라고 하는 비디오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서 뒤져보시면 나옵니다. 숙면의 과학.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요. 네, 이 카페인과 알코올과 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수면, 허브 음료와 수면, 근육이완과 수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잠을 잘 자야 된다라는 거, 잠을 잘 자, 특히 암 환자는 잠 잘 자면 암이 치유가 되는 반응이다. 네, 잠을 못 자면 네, 점점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어라. 전화도 받지 마라. 네. 그 다음에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에 한 번. 네,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휴식 수면 충분히 취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일만 하시는 분들,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짜. 네. 그 다음에 휴식 수면 했으니까는 이제 정신, 심신, 항 스트레스 분야, 이런 것들이 나오죠. 심신, 항 스트레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있는데요. 정신적인 분야, 상담하는 것도 치유가 되고요. 종교를 통해서도 치유가 되고, 인간관계, 현실, 심상, 체면도 한 개의 요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명상, 기공, 기도, 바이오 피드백, 이완 이런 건데, 여기 바이오 피드백 요법이 어떤 거냐 하면 내 몸에 나타나는 그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줌의 염도를 잰다라는 거. 이것도 한 개의 요법입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맥박을 재셔라라는 겁니다. 바이오 피드백 요법, 맥박. 그 다음에 체온을 꼭 재라라는 거죠. 체온이요. 네, 여기 입에다 넣는 거 36.5도 이상 나오는가, 체온을 꼭 재라. 맥박을 재라. 네.
그 다음에 오줌, 소변의 염도를 재어라.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이오 피드백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바이오 피드백.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피드백. 이게 내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다. 물론 뭐 나쁘게 나오면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자,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화학 약물에 의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약품, 약물이 내 피 속에 안 좋은 것들 들어오게 되면 내 혈관이 좁혀집니다. 네. 그 좁혀진 걸 계속 갖고 있으면 혈관이 자꾸 모세혈관이 막히는 꼴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부로 들어오는 것도 내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악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내분비 호르몬, 이것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자가 면역 문제도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도 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셔야 된다. 항스트레스를 하려면 일단 우선 건강해야 되는 거죠.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 도표에 적혀 있는 거는 좀 무시하고 정리판을 한번, 이거 시험 문제 이제 낼 겁니다. 네. 자, 보시면 건강해야 되는 거는 육체적, 정신적 다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나도 즉각 잘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 네.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맛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열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촉감에 대해서도 있고, 소리도 있고, 시각,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들어오는 것도 치유가 되고, 다양한 소리를 듣는 것도 치유가 된다. 여러분 칠판 이렇게 긁으면 되게 싫은 소리, 그것도 한 개의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칠판 좀 긁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그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맛에는 짠맛, 단맛, 신맛은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쓴맛하고 뜰번 맛을 좀 드셔라 라는 거죠. 뜰번 맛, 그 다음에 쓴맛. 이게 나의 뇌세포에 자극을 주어서 뇌세포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네. 좀 자세한 이야기는 앞에서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자극적인 부분, 자극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에 관한 건데, 영양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 중에는 키토산, 그 다음에 단백질 중에서는 글루타치온, 네. 그 다음에 지방 중에서는 오메가3,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는 소금도 사 먹어야 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소금, 칼슘, 마그네슘, 요런 거. 물론 다른 미네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영양제 어느 하나 사 먹다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조금씩 있는 미네랄은. 네, 조금씩 필요한 거는. 그 미네랄. 그 다음에 비타민인데, 비타민은 당연히 비타민 C, 비타민 B, 네.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 요렇게 되는데, 무조건 꼭 먹어야 되는 거는 비타민 C다라는 거. 그리고 요런 것들하고 전혀 다른 게 유산균. 유산균은 장을 튼튼하게 한다, 내 몸에 있는 이상한 균들 다 없앤다, 장의 이중병막을 또 만들어준다. 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유산균을 꼭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요게 마무리 상황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해라. 생활 습관에 있어서는 영양 외에 생활 습관 중에서는 목욕하는 습관을 좀 들여라. 네. 그 다음에
운동을 좀 해주는데 운동은 7-3-3-0으로 해라.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네. 그 다음에 운동하면 피곤하니까 쉬어야죠. 근데 꼭 쉬어야 된다는 건데, 쉬는 거는 잘 자라. 네, 잘 자라. 네. 근데 잠이 안 온다. 그건 이제 병이니까는 잘 또 조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스트레스 많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는 내가 건강해야 이겨낼 수 있고 종교를 가진다든지 네, 그리고 내 몸에 나타나는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내 몸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체온 재라, 맥박 재라, 오줌의 염도 재라, 또 있나요? 네, 요런 거 좀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제 요쪽 하면은 빠이빠이를 하고 끄고요.